개인 회생 준비하다가 통장부터 막히면 사실상 회생은 시작도 못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고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로 연달아 나가고 압류까지 겹치면 정작 회생을 준비할 생활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은 서류보다 먼저 통장부터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회생 준비 과정에서 통장에 생기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압류가 들어오거나 기존 은행에서 상계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생활비가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회생 신청 자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 전에 통장을 지키기 위한 압류, 상계, 자동이체 대응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강제 집행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압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받아 실제 회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 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채권자가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압류보다 가압류를 먼저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이건 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은행에 대출 1,000만 원이 있고 같은 A은행 통장에 예금 3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은행은 자기 채권 1,000만 원과 내 예금 반환 채권 300만 원을 서로 퉁쳐서 은행이 먼저 3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700만 원을 채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계입니다. 개인 회생을 준비하면서 정말 흔하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금지 명령만 받으면 통장이 완전히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 요구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상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으로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매출 통장이 빚이 있는 은행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내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신용대출 1,500만 원이 있고 내 급여가 매달 290만 원씩 같은 A은행으로 들어오면 그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마다 불안이 반복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새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 거래처 입금 계좌를 바꾸고 가족에게도 송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카드 매출 정상 계좌, 배달앱 정상 계좌, 오픈마켓 정상 계좌가 어느 계좌로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옮겼다는 사실보다 왜 옮겼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나중에 더 중요합니다. 생활비 확보 목적이 명확하다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는데도 기존 통장을 계속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한번 나가고 휴대폰 요금 한번 나가고 가족이 깜빡하고 기존 계좌로 돈을 보내고 거래처 사장님이 예전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계좌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상계 위험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인지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 빚이 있으니 그 은행 통장도 위험하냐고 물어보는데 답은 무조건 예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오도 아닙니다. 채권자 명의와 거래 구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면 생각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카드사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예금과 연관되어 상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권자 명칭과 채권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좌 잔액은 최소화하고 생활비 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위험한 계좌에 4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그 자체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 잔액은
채무가 없는 계좌로 옮겨 입출금 흐름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현금 인출을 많이 하거나 가족 계좌로 큰 돈을 옮기거나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법원에서 현금 흐름 경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2주 전에 현금으로 500만 원 인출하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연히 그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생활비, 월세, 병원비, 자녀 교육비처럼 설명 가능한 지출 구조를 남기는 것입니다. 카드 명세서, 이체 내역, 영수증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넷째, 압류 금지 예금과 생계비 계좌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일정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비 계좌도 별도로 보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장에 250만 원만 넣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은 계좌 종류와 예출된 금액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즉 실제 보호 범위는 계좌 구조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생활비를 관리할 통장 하나, 그리고 다른 거래는 보조 통장 하나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는 가볍게 지나가는데 막상 심사 과정에 들어가면 왜 이 계좌에 이 금액이 남아 있었는지, 정말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된 통장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자동 이체를 반드시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압류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통장에서 카드값 48만원, 대출이자 20만원, 리스료 60만원, 보험료 20만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휴생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곧 신청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자동이체가 2번, 3번 더 실행되면 정작 필요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조의와 계좌 변경 기능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먼저 확인한 다음 불필요한 출금을 해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새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공과금, 건강보험료처럼 끊기면 곤란한 항목은 새 계좌로 옮기고 연체 중인 카드 대금은 자동이체를 확실히 막아두는 방식입니다. 여섯째, 개인휴생 신청과 금지명령 접수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빠른 접수입니다. 채무자 휴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휴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통장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늦어지고 금지 명령도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통장 압류 문제가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서류를 다 모은 뒤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상담 때부터 월급 계좌와 자동이체 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신청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재산과 채무의 흐름이 설명이 되는지, 최근 자금 이동에 무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개인휴생은 언젠가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신청 전에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휴생 신청 전 통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바꾸고, 둘째,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셋째, 잔액은 생활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넷째, 압류금지 예금과 생계비 계좌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섯째, 자동이체를 먼저 정리하고, 여섯째, 개인휴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서 접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압류는 단순히 통장이 묶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나도 모르게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통장 관리가 개인휴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서울휴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보정이 필요한지 휴생위원 입장에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